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집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매니페스테이션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것이 정반대였다면 어떨까요? 욕망을 쫓는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원하는 것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요.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의 세계에서 이런 태도는 단순한 실패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히려 밀어냅니다. 양자 현실은 직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긴박함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일관성에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당신의 내적 상태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비추기 시작할 때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의 에너지를 품은 채 풍요를 끌어들이려 하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랑을 상상하며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선언하려 합니다. 이 모순에 바로 창이 반응합니다. 말이나 비전보드, 의식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은 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장은 노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명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테이션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것이고 쫓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또는 원하는 진동에 머물러라 라는 말을 들으면 가짜 같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것은 아직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용의 상태야말로 끌어당김의 상태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는 관찰이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박함이 아니라 기대감이 스며들었을 때만 일어납니다. 신뢰와 확신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볼 때 파동은 형태로 무너져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긴박함의 렌즈로 바라보면 파동은 여전히 가능성에 머무를 뿐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봅시다. 이것은 비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우주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깨어남입니다. 라디오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파수를 88.1에 두고 98.7FM을 듣고 싶어 한다면 아무리 음악을 갈망해도 먼저 다이얼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입니다. 우주에 단순히 배달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삶의 버전에 맞는 주파수로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납니다. 네빌 고다드는 원하는 결과의 감정적 서명을 체현하며 끝에서부터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조 디스펜사는 뇌와 심장이 일관성을 이루어야만 양자장의 창조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저항이 높고 수용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소용돌이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죠. 진짜 문제는 단순함이 자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가치 있고 변화를 이루려면 고통이 필요하며 발전하려면 분투가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더 쫓을수록 결핍의 부재를 더 강하게 확인시키게 되고 더 억지로 할수록 저항만 키워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은 단순하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팔리기 쉽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 서명을 어떻게 다시 세팅할지, 장이 어떻게 당신의 내적 상태를 거울처럼 반영하는지, 그리고 쫓지 않고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곱씹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미 존재합니다. 양자 이론에 따르면 가능한 모든 결과는 이미 공존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힘으로가 아니라 주파수로 그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쫓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부터 되어가기를 시작하세요. 내일도
돈이 생기면도, 파트너가 나타나면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 장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외적 현실이 반영이라면 지금은 과연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할 일 목록으로 매니페스테이션을 접근합니다. 매일 시각화하기, 확언 반복하기, 10번 적기, 이런 연습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칫 기계적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거울만 바꿔 달면서 정작 비친 얼굴은 그대로 두는 것과 다르지 않죠. 진실은 간단합니다. 양자장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존재 상태인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존재한다는 건 연기가 아닙니다. 월세 걱정으로 마음이 조급한데 풍요로운 척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론 시간표만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한다는 건 내면과 내가 원하는 현실의 버전이 진동으로 맞춰지는 상태, 즉 정렬입니다. 조 디스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기적이고 감정은 자기적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 양자장에 송출되는 전작이 서명을 만들고 그 신호에 따라 장은 스스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늘 불안해하고 계좌장호를 확인하며 최악의 경우만 떠올린다면 당신의 서명은 결핍입니다. 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내는 신호를 반사할 뿐이죠. 그러니 더 많은 풍요가 아니라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신호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새로운 미래를 쫓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껴보는 겁니다.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를 자연스럽게 만들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들로서 어딘가에 무한한 다중우주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버전의 당신을 떠올리며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버전과 맞춰질 때 가능성은 현실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허황된 공상이 아닙니다. 뇌과학에서도 정신 리허설이 실제로 뇌의 배선을 바꾼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래의 사건을 상상하며 감사, 기쁨, 평화 같은 감정을 느낄 때 뇌는 그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며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충분히 반복되면 몸은 오기도 전에 미래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믿을 때 장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전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그는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감각을 지금 환경보다 더 실제처럼 만들고 신경계가 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것입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은 우주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버전을 지금 이곳으로 데려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공명으로. 그 공명이 일관성을 가지면 장은 그대로 경험을 반영합니다. 징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징후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시성을 찾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동기가 될 때 현실이 휘어집니다. 그 순간 시간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일들이 마치 마법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관성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은 관찰이 파동을 붕괴시켜 잠재를 현실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찰이 같은 힘을 갖진 않습니다. 신뢰와 감정적 명료함이 담긴 관찰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한 관찰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버전의 현실을 일관되게 관찰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억지로 자신감을 연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의 태도와 감정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증거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파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현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현실을 끌어들이는 중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장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반응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묻는 겁니다. 가능성을 어떻게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양자물리학은 모든 잠재적 현실이 겹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직업, 이상적인 관계, 재정적 도약, 그것들은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현재의 잠재성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이 되진 않습니다. 당신의 관찰, 즉 집중된 주의가 파동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단 아무 관찰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무심코 힐끗 보는 게 아닙니다. 양자장은 감정이 실린 집중, 믿음과 신뢰, 체현과 에너지 정렬이 담긴 관찰에 반응합니다. 미래를 이미 현실처럼 느낄 때 당신은 그 버전을 장에 각인하기 시작합니다. 쫓는 게 아니라 안정화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주는 반응합니다. 조 디스펜사는 이 과정이 뇌와 심장의 동기화, 즉 코히런스를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원하지만 감정은 결핍을 내보내고 행동은 두려움과 의심에 휘둘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장이 반영할 뚜렷한 주파수를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뇌와 심장이 코히런스에 들어가면 신호가 강력해집니다. 더 이상 뒤섞인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신뢰, 감사, 확신이 담긴 하나의 주파수를 방송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된 사람의 서명 말이죠. 신경생물학적으로 볼 때 감정을 느끼면 몸은 그에 맞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감사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신뢰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를 바꾸고 그 상태가 곧 끌어당김의 지점이 됩니다. 외부에서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도 이런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창조적 힘을 되찾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삶에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삶에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가정이 사실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관된 감정적 가정이 당신의 세계를 재구조화하는 중력이 된다는 것이죠. 외부는 내부의 거울일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관찰자 효과, 얽힘, 코히런스 같은 양자 물리학이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확장되고 더 나아가 변형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의 생각과 감정, 선택으로 그것을 빚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현실이 이미 여기 있다고 믿으며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명상이나 글쓰기를 통해 잠시 그 주파수를 느끼지만 곧 걱정과 의심, 습관적인 행동으로 돌아가 현재의 정체성을 강화하곤 합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판에서 잘 자라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은 에너지적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나의 버전으로 계속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느낌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걷고, 그렇게 숨쉬고,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작은 정렬 하나하나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대신 일관성을, 산만함 대신 존재를 선택할 때마다 새로운 현실의 각인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됩니다. 그 진동이 안정되면 현실은 많은 이들이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 직관적인 신호, 갑작스러운 깨달음, 꼭 맞는 타이밍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장이 당신의 신호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뼛속까지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파동이 무너지기 직전임을 알게 됩니다. 들떠 있거나 조급한 게 아니라 고요한 확신, 깊은 차원의 이미 정해진 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언제 오지?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미 내 것이야 라는 감각으로 바뀝니다. 이때 당신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가능성과 체현 사이의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인식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파수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파동은 이미 붕괴되었고 한때 당신이 그리던 삶이 이제는 거꾸로 당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부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부분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패턴을 체현한 채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죠. 장은 희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마법처럼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접속하려는 타임라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타임라인,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그 주파수에 맞춤으로써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렬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떻게 집착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증거, 징후, 보장을 쫓는 일을 멈추세요. 외부보다 자신의 내적 상태에 더 귀 기울이세요. 에이브러햄 힉스가 말했듯이 지금 그 자리에서는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없다. 긴박함, 좌절, 결핍 속에서는 자유롭고 충만한 버전을 매니페스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짜내던 생각이 아니라 그 버전의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속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직관이 더 예리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합니다. 동시성은 더욱 대담해지고 현실은 더 유연해집니다. 시간조차 낯설게 휘어지는 듯 느껴집니다. 마치 삶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가속되는 것처럼요. 조 디스펜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 사랑, 경외 같은 고주파수 감정을 느낄 때 뇌와 심장이 감마 코히런스에 들어가며 이 상태에서 신경계는 새로운 패턴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장은 마치 자석처럼 변하고 매니페스테이션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그 현실로 통하는 포털이 바로 당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를 시작하라고.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정의 문제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억지 노력 없이 정렬되며 꼭 필요할 때 기회가 나타나거나 누군가가 당신이 생각하던 바로 그 말을 해준 순간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정렬에 반응하는 양자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그 상태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직접 말해 봅시다.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닿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매니페스테이션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뭔가가 막고 있다고 혹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의 장이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도 아니고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쫓지 않는 당신의 버전을 안정화하는 일뿐입니다. 고요한 확신 속에서 단단히 뿌리내린 그 버전 말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순간마다 지금과 당신의 소망 사이의 거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애쓰기를 멈추고 기억하기를 시작하는 순간이 되게 하세요. 이 순간이 이미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버전을 체현하는 순간이 되게 하세요. 이 순간이 기다림에서 되어감으로 전환되는 양자적 순간이 되게 하세요. 이 전환을 고정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가 이제부터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명하고 새로운 정열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댓글에 777이라고 남겨보세요. 왜 72777일까요? 오래된 전통에서는 777이 신성한 정열의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코드입니다. 7777을 본다는 건 단순한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내적 현실이 더 높은 가능성과 동기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즉, 당신의 매니페스테이션이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장 속에서 진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177을 입력하는 건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활성화입니다. 당신의 일관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된 것들과 공명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파수는 더 크게 증폭됩니다.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함께 읽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요. 장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함께 맞춘 진동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7777을 남겨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이어서 당신의 장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것을 우주에 보내는 당신의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더 이상 쫓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러함으로 끌어당긴다. 만약 양자장이 들을 준비가 된 이들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 당신의 모든 버전, 모든 타임라인,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정열을 통해 맞춰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수년의 노력이나 복잡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징후를 찾는 걸 멈추고 안쪽의 신호를 체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매니페스테이션이 현실이 된 그 세계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적으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로 도약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지 떠나려는 현실과의 공명을 멈추면 됩니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가정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과학과 성스러움, 그리고 자기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삶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다. 그러면 장은 완전히 일관성에 반응해 그대로 응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속일 수는 없다는 것. 의심 속에 서 있으면서 풍요를 느끼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확언만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린 차에 명상으로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자장은 거칠의 의식에는 속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 아래 깔려있는 진동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코히런스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편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열로 되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습이자 헌신이고 삶의 방식이며 존재의 태도입니다.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집니다. 이미 그 사람이 된 듯
자신과 타인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연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매니페스테이션의 양자 코드입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죠. 복잡함에 길든 마음에게는 너무 단순하고 끊임없는 분투에 익숙한 세상에는 너무 부드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당신의 비밀 열쇠입니다.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현실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당신을 중심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세요. 증거를 기다리기를 멈추고 증거 그 자체가 되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매니페스테이션은 불꽃놀이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순간 속에 스며듭니다. 몸 깊숙이 느껴지는 호흡의 변화, 문득 찾아오는 평화,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주는 당신이 이미 청구한 것을 건네줄 때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기다려온 변화가 사실은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다음 타임라인이 바로 지금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요. 준비되었어. 이제 거리를 없애자.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경험이나 의도 혹은 간단한 확언을 나눠주세요. 이 공간을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 포털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 남기는 당신의 말들이 양자장의 닻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면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필드이고 하나의 파동이며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의 코헤런스는 곧 전체를 강화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콘텐츠 때문이 아니라 연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우주가 듣고 있음을 아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고 이제 부르고 있던 것을 되어갈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당신은 강력해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강력합니다. 당신은 매니페스트하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억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쫓기를 멈추고 정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매니페스테이션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법이 시작됩니다.